네, 어제 JB타임즈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안을 서울시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고 높이 140m짜리 고층 빌딩을 올리겠다 이런 계획안까지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국가유산청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동진입니다. 일단 저기 이 종묘가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네, 등재가 됐죠. 예,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부터 좀 일단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종묘는 1995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계유산에 등재한 세 가지 유산 중에 한 곳이죠. 네. 최초로 했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유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종묘는 이제 전 세계에서 볼 때 그 유교적 왕실 사당에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탁월한 그런 사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 세계 유산으로 인정받은 핵심 요소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돼 있다는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네, 보통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할 때 그 유산이 갖고 있는 탁월하면서도 전 세계 어디서나 또 확인되는 보편적인 가치가 뭐냐고 하는 것을 네. 갖고 등재를 결정하는데요. 네. 그 10가지 기준이 있고 그 중에 한 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예. 종묘는 이제 그 4번으로 이제 기준을 갖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그 4번의 내용 중에 이제 설명 부분에 예. 지금 그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런 고층 개발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부분이 녹아 있죠. 예. 자, 근데 아무튼 이 그러니까 세운 4구역에 그 140m가 넘는 빌딩을 세우겠다라는 지금 그 계획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건물이 만약에 실제로 세워진다면 종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종묘는 이렇게 작은 단위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진 그런 유산이 아니고 네. 백악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와하고 결합이 된 어떤 조선 왕실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건축물과 자연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지 형식의 유산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종묘 내 외부에서 경관적인 장애 현상은 당연히 발생하고요. 네.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종묘가 주변의 그 높은 건물 개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는 그런 외소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단순한 경관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네. 전체의 어떤 유산 자체의 가치 하락의 문제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71.9m 상한선을 이렇게 좀 설정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71.9m 정도면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계획안을 보면 그렇죠. 이거 2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높이가.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서울시는 종묘 180m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 대상 구역이 아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이제 그 OUB를 설명하는 문구 안에 이제 유산 외곽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현대 도시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서울시 조례 안에도 완충구역 바깥이라 할지라도 영향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례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가유산청하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최근에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자체 삭제를 해버린 거죠. 오. 그리고 이거를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삭제한 다음에 그러면 이 계획안을 변경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얘기는 그럼 이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삭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그리고 또 이곳이 조선의 그 한양을 처음 계획할 때 아주 중요한 조형 원리에도 핵심적인
이 장소가 네. 이곳 종묘 일대인데 굳이 이곳을 그런 조례까지 삭제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저 또한 궁금합니다. 네. 또 하나 서울시가 주장한 게 종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거 전문 용어인데 안각 기준도 확대 적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 안각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유산의 경계부에서 네. 낮은 곳에서 이제 높은 곳으로 목표물을 올려볼 때 그 사람의 시선하고 지평선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네, 종묘의 경관의 문제는 높은 곳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문제, 그리고 종묘 내부에서 이제 외부를 바라볼 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그 문화유산위원회의 입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라,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 국가유산청이 그렇게 협의를 이제 했죠. 이게 네. 이 평가는 어떤 걸 평가하는 건가요? 그러면?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이제 그 세계유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해서 그게 어떤 정도냐는 거를 파악을 해서 이제 상호간에 절충을 위한 그러면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보다는 논의를 풀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상생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는 건데요. 당연히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지역의 경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오히려 이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한번 가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빌딩을 세웠다고 쳐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종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 등재됐던 게 다시 취소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유네스코에서는 이제 위험유산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위험유산에 리스트를 올리고 유네스코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했을 때는 위험유산에서 빠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해소가 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취소가 해제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요. 두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2009년에 이제 독일의 드라스텐의 엘베 계곡의 교량 건설로 인해서 이제 해제가 된 것도 있고 또 최근은 2021년에는 영국 리버풀의 해양문화 도시 그 유산이 주변에 그 축구 경기장을 만들고 개발 프로젝트를 강행하면서 약 10여 년 동안 끌다가 해제가 되기도 했죠. 실제 사례까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였습니다.